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천수 특강 3강 통신론 중에서 동중당이라고 하는 이제 여분의 명조를 한번 상리학적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이제 적천수에 나와 있는 그 해석을 좀 살펴본 연후에 어떻게 좀 다른 관법으로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동중당의 명조인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보통은 다 해석을 이제 이렇게 해놓습니다. 보면은 대체적인 해석이 이런 패턴인데, 무토가 개춘 오시에 출생했다. 이 개춘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초춘, 중춘, 개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개춘은 이제 진월을 얘기합니다. 진월이 봄 중에서 이렇게 개춘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인월을 초춘이라고 그러죠. 초춘. 이런 것도 이제 그 고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묘월은 중춘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이제 중춘이 되죠.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이 중춘 달에 대통령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고 왔는데, 일단은 이런 개춘 오시에 출생하여 마치 왕상한 듯 하다. 전부 이제 사주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상담을 하도 그렇고, 임상을 하다 보면, 전부 하는 얘기가 이제 왕상하다, 강하다, 신강하다, 전부 그 얘기밖에 안 하세요. 주변에서 보면. 이런 게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봄철의 허한토, 이 진월은 허한토다. 토가 허하다. 그래서 6월과 9월의 실한토에 비견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이제 신강적인 관법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사주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아니, 미토가 뭐가 실하고 허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로 그 계절에 맞는 토의 쓰임이 다른 겁니다. 쓰임만 다를 뿐이지 이걸 신강하다, 신약하다라고 허하다라고 볼 수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관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무토가 생후 개춘 오시니 사오 왕상이라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제춘시의 허토라. 그래서 비비 6, 9월지 실하라. 6, 9월에 그런 토만큼 실하지 않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 한번 살펴봤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한 두 개의 진토는 수를 축장하여 습하니 충분히 화기를 설기하고 금기를 생조할 수 있다. 천간에 두 경금이 투출하고 지지의 신금과 진토가 회합하며 일주가 지나치게 설기가 되니 용신은 반드시 오하에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얘기다. 왜 잘못되어 있냐면 전부 보면은 진토니까 이제 수기가 있다라고 다들 판단합니다. 진토에 수기가 있다. 진중개수가 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주변 글자에 의해서 뭐랄까요? 이 진토 속에 있는 개수가 근이 있는지 없는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강하다고 그러면 왜 신강한지 이치를 이해를 해야지. 단순히 신강하다, 신약하다 그런 판단법 자체는 사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주는 절대 수를 축장해서 습하다라는 이 관념이 통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 틀린 거를 집어내야 됩니다. 충분히 화기를 설계한다? 화를 뭐하러 설계를 합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뭐가 어떤 이제 근본적인 그런 근본적인 이치가 뭐냐면 모든 걸 생명론적 관점에서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전부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자랄 때는 이게 목이 되고 생명의 형태를 바꿔서 죽어버리면 이게 열매고 씨앗인데 이게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살아는 개념이지 이게 죽은 게 아닙니다. 이게 다시 수기를 만나면 목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이러한 열매라는 개념을
잘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들은 다 뭡니까? 이 진토 속에 있는 오화, 신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엄청난 지금 그 엄청난 결실을 낼 수 있는 그런 이 양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많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큰 결실을 낼 수 있는 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주가. 왜냐하면 금이 많잖아요. 그리고 진월이기 때문에 진월 자체는 요 속에 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을이 왜 우리가 봄에 보면 진월에 여기 땅에서 원래는 제가 꽃으로 이걸 이제 형상화하지만 실제로는 꽃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이파리가 푸릇푸릇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왜 푸릇푸릇해지느냐? 바로 이제 금 열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를 가을에 다시 저장을 하고 겨울에 다시 저장하는 겁니다.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에 저장하는 거죠. 그냥 그런 이치로 보게 되면 이 사주가 얼마나 좋은 사주인지를 대번에 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식상이 유기하다 그런 거는 다 이제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오화가 이 사주 적천수를 설명해 놓으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적천수 천매하면 이제 임철초가 하긴 했는데 아니면 유배군이 이제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이제 기록상이 그런 것이고 이 표현이 참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묘하더라고. 일주가 지나치게 설기가 되니 용신은 반드시 오화에 있다. 용신이 오화에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이 용신이 오화는 맞아요. 그러니까 용신을 정확히 집어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좋은 글자란 얘기죠. 이게 키인데 이렇게 그 하나의 마이다스의 어떤 손 같은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러죠? 핵심적인 하나의 요소 신의 한수, 그렇죠. 신의 한수라는 표현인데 요 사전에 이 오와 시가 여기 이제 신의 한수가 된 겁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글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식상으로 설계를 해서 인성이 용신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운도 이제 잘 가는 거고 사주가 참 청해져 버린다. 이런 사주들이 왜 청하냐면 이제 보통은 제가 이제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꼭 하는 질문들이 많은데 청간이 중요합니까? 저한테 그래요. 지지가 중요합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전 이렇게 하죠. 어떨 때는 제 기분에 따라서 청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이 물어볼 때는 아닙니다. 지지가 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뜻에서 제가 한 얘기냐는 거죠. 이 청간은 정신. 사람이 정신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정신도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하죠. 근데 육신은 건장한데, 육신이 이렇게 건장한데, 정신이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겁니다. 요새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음흉할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네. 무슨 뭐 주가 조작이나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죄에도 대소가 있는 거예요. 대소. 그리고 공사가 있는 겁니다. 공사. 사람이 개인적으로 조금 죄를 짓는 것과 공적인 걸 가지고 죄를 짓는 거는 이건 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죄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자 어쨌거나 청간과 지지는 다 중요합니다. 지지는 이제 근데 만약에 사람이 정신은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또 몸이 안 따라주게 되면 이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해를 하시죠? 제가 어떤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지. 그래서 이런 사주는 생명론적 관점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주가 이렇게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일생 벼슬길에 풍파가 없었다. 일생 신내 무파 그죠? 30여 년 태평상업이라 직지자운 회수 국불록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보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수대운에 이르자 수국을 이루어 사망했다. 이때 나이가 이미 8순이었다. 살 만큼 산 거죠. 자, 이 사주가 왜 수국에 가냐는 거예요. 이 수국에. 제가 참 이 사주 딱 보면은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 선거 윤모씨 사주를 제가 풀었었죠. 이렇게 있었고 똑같은 이씨입니다. 여기가 병술로 복호 풀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병술씨가 맞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씨면은 좀 다른데 여기가 진토가 있었죠. 그리고 자수고 여기가 신이었나? 신은 될 수가 없겠죠. 하여튼 이런 식의 형태의 사주인데 재밌죠?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딱 진술충을 때리려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주도 신금, 진토, 우화, 신진 자꾸 반합돼 있죠. 이렇게 삼합이 신자진으로 돌 때는 반드시 큰 뭐냐면 회오리가 돌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삼합의 어마어마한 큰 힘이에요. 이제 이렇게 치면 되죠. 삼합은 보통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신이 되니까 신 여기가 이제 자가 되고 여기가 진이 되지 않습니까? 신자진으로 사주가 이렇게 돌 때 제가 아까 요게 키라고 그랬죠. 요게 신의 한 수인데 요 신의 한 수를 건드리면 안 된다. 바로 자수가 와서 오화를 충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귀천하는 때죠. 이 사망이나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돌아갈 귀천. 하늘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육신만 없어지는 거죠. 이런 사주는 외워버리세요.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형태를 그리면 야, 이거 동중당이라고 하는 이분이 참 사주가 좋네. 이거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주는 청해버려야 돼요. 청하고 진월 자체가 상당히 좋은 달입니다. 그냥 이 자체가 모내기하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진토가. 그래서 뭐 일생 열매가 잘 자라서 저장이 됐기 때문에 뭐 일생 원국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일생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주를. 저는 이런 사주 오면은 사주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보시려고 하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끌 필요가 없거든요. 입만 아프지. 자, 이번에는 이제 동중당의 사주를 봤고요. 조금 이제 한 템포 좀 쉬고 다음에 또 제가 여력이 있을 때 한번 또 다른 사주를 적천수에 나와 있는 그런 예제를 중심으로 다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